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김사부 김원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대표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놓고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금리는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네, 또 집값이 좀 주춤한 것 같더니 다시 또 새 정부 들어선다는 기대감에 또 다시 신고가를 쓰고 있고, 또 강북 어딘가에서는 미계약도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분양가가 비싸긴 그렇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 시장을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우리 대표님의 뷰를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두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가 매우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재건축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래 본 적은 최초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럼 이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안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를 조금 정지시키고 가격을 낮추고 하는 것까지는 수긍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서 신고가를 막 찍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심각성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똘똘하는, 제가 매우 유리하게만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바뀌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새 정부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관련 공약을 지금도 내걸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공약이 좀 있었는지, 또 이 밖의 공약 중에서 현실 가능성이 이런 건 굉장히 높다, 잘 만들었다, 좀 인상 깊었던 게 좀 있었습니까? 이제 그거와 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걸 또 종부세 완화잖아요. 종부세를 그러니까 완화라는 거는 그냥 1주택자 완화도 1주택자 완화고, 채수에 따른 채수가 많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더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당연히 국회 통과 사항이기 때문에 뭐 진행은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어떻게 하면 야권의 동의를 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 두 후보들의 공약을 잘 분석해 보면 거의 유사했어요. 사실은. 거의 유사했고,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제 세제 문제. 윤석열 정부는 세제를 좀 약화시키겠다. 이재명 정부는 세제를 더 강화시키겠다.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이었지, 나머지 부분은 다 공급 늘리겠다, 뭐 청년주택 늘리겠다, 뭐 대출도 심지어는 완화시키겠다, 이거 다 똑같았어요. 거의 다. 지금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출 완화만 당장 이제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기사만 봐도 벌써 대출은 뭐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벌써.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대출 완화 및 어떤 뭐 세제 완화 이런 공약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뛸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또 약간 정치적으로는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소 좀 과감한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완화를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싹이요? 그러니까 세제를 완화하기보다 공급을 매우 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을 완화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를 완화해야 된다는 거냐면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급은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250만 가구 만들겠다고 하는데 안 만들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만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를 모조리 풀어줘 버리면은 어차피 너네만 재건축이 되는 거 아니라 우리도 재건축할 수 있어, 우리도 재건축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분당 신도시에 어떤 곳만 안전진단 이제 시작을 하고 뭐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다 할 수 있게 해줘버린다고요. 다 해버리라 이거죠. 아예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봐요. 지금 일기 신도시 500% 얘기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또 안 돼요? 500%로 할 게 아니고 1:1 재건축하게 해줘야 돼요. 그냥 1:1 재건축이요? 사업성이 너무 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나오면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단지만 하라 이거예요. 니네들끼리 하여간 다 알아서, 특혜는 안 주겠다 이거죠. 안전진단 같은 거는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이 돈 내서 져라. 대신 음마아파트 같이 층수 제한하겠다, 이건 풀어줘야 돼요.
60층으로 짓든 70층으로 짓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너네들 마음대로. 대신 그러니까 용적률 늘려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용적률 늘려주는 문제는 특혜의 문제도 당연히 생기고요. 네. 또 지금 도시가 분당 같은 데만 해도 매우 꽉 차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용적률 늘려서 가구 늘린다면은 굉장히 복잡한 도시가 돼요, 확실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공급의 개념을 자꾸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들었을 때부터 문재인 정부 계속 그랬잖아요. 공급 충분하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공급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 계속 했는데 그 공급의 개념을 자꾸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공급이라는 건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라는 공급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전체 주택 수로만 보고서 자꾸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데이터를 내세우니까 이런 꼴이 된 거잖아요.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은 따로 있는데요. 그렇죠. 그걸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당 같은 데를 1:1 재건축을 해줘도 공급이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 새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새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공급 수를 늘리는 게 꼭 의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자리에 새 아파트만 많이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굳이 빨리 지금 막 너무 공급에 또 막 꽂혀 있어가지고 막 500%씩 해줘가지고 막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이 여태까지 지금 용적률 220% 막 이랬는데 네. 2배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2배로 올려주면 돈 버는 게 너무 뻔한데 그거를 갖다 서로 달려들어서 안 살려고 하는 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특혜를 주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특혜를 주지 말아야 집값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내 추가 분담금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람은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공급 문제도 해결돼요, 사실. 근데 그거를 갖다 무슨 개수만 늘려주면 해결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실수한 걸 역으로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네. 말씀하신 대로 일기 신도시 여러 가지 뭐 특별법 얘기도 뭐 나왔고요. 그리고 용적률 완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종국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현실성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음마아파트도 안 되죠. 용적률이 충분한 5단지, 잠실 5단지 같은 데 보세요. 뭐 여전히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도 안 났잖아요. 심지어는. 그런데 인재 뭐 특별법이든 뭐든 인재해줘가지고 뭐 될 거다라고 기대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좀 실제로는 공급 효과가 오히려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계속 자꾸 특혜니 뭐니 집값 올리네 뭐 이런 얘기만 시달리다가 끝난다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방향은 아까 제가 말한 1:1 재건축을 하게 하고 안전진단은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대신 니네들 돈 내서 해. 층수 제한은 안 할게. 이렇게 가야지. 그게 또 앞으로의 미래의 도시답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높은 층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쾌적한 공간이 있는 게 훨씬 미래의 도시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분당은 추천을 조금 어떻게 해줘 하시는지. 이제 지금 요 전까지 얘기한 거는 좀 옳고 그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사실 돈에 관해서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분당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옳은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말하는 옳은 방향대로 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감과 이런 것이 결합이 됐고 정부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제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별로 잘 들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렇다면은 분당은 사실은 수혜자죠. 사실은. 그래서 가격은 좀 상승을 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기신도시인데 우리 좀 분당만 얘기하면 일산이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일산도 오젓한 일기신도시인데 일산, 뭐 평촌, 3번 이런 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도 좋습니다. 좋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뭐 옳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분당이 먼저 가고 평촌 가고 일산 가고 뭐 중동 가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전 인터뷰로 조금 진행했는데 그때 우리 김 대표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이 약간 2007년을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2007년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부동산 긴 하락장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07년과 지금이 비슷하다면 지금은 이제 절대 집을 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랑 지금은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2007년과 판박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이 없다는 거에 다 같이 인식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외치던 것이 너무 판박이 같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서울에 모조리 뉴타운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 뉴타운 만들겠대.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서울이 아마 24개인가 뉴타운이 아마 이렇게 돼서 24개인가 26개인가 이게 만들어졌어요. 발표 난 것만 그래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뉴타운 아닌 데들도 지자체장이나 이 선거 뭐 의회 뭐 이렇게 의원들 나오거나 이러면은 다 자기네 동네 다 재개발하겠대요.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빠진 데가 없는 수준이에요. 거의 다 한 데 다. 이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그 끝이 아니에요. 경기도도 뉴타운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뉴타운 12군데인가 발표했어요. 경기도도 다 하겠대.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보세요. 지금 서울 다 한다고 하잖아요. 다 한다고. 신속통합기획. 거기 빠진 데들 끝난 줄 알죠. 거기 빠진 데들 한번 동네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다. 우리 이번 안에 통과시킨다. 그리고 막 다 동의서 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판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모든 곳이 다 된다고 생각. 그때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투자로 하는 이유로 또는 싹 적은 돈 가지고 내가 서울을 살 수 있다. 적은 돈 가지고 내가 경기도를 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막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뭔가 이게 바로 될 것처럼 해가지고 이 투자를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시세 흐름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아니셨네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